소개할게요. 색연필 그림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저와 함께 작은 꽃그림 먼저 하나 그려봐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색연필이 주는 따스한 질감과 포근한 느낌을 여러분의 일상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서여진입니다.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온라인 강좌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수업이 런칭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지금까지 일러스트 분야에서 6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색연필 일러스트 강의도 꾸준히 하고 있고 기업 브랜드 협업, 저의 그림이 담긴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색연필을 접하게 된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공부를 하다가 예전에 썼던 색연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낙서도 하고 작은 꽃그림도 그려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점점 계속 이어지면서 책도 출간하게 되고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본업이 돼버렸는데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또 앞으로 16주라는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예쁘게 꽃그림 많이 그렸으면 좋겠고 저의 더 많은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눌러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준비물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일 메인이 되는 준비물이죠. 프리즈마 컬러 유성 색연필 48색인데요. 저는 색연필 통을 딱 이렇게 틴케이스 안에다가 넣어서 다니고 있어서 이런 모양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리즈마 컬러 48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프리즈마 컬러는 발색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초보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색연필이고요. 저도 프리즈마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원하는 색상이 생기시면 서방에 가셔서 원하시는 색깔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색연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 1강 색연필 사용법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다음은 프리즈마 컬러 낱개 색연필 5자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즈마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계열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자주 사용하게 될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그리면서 수시로 사용할 색연필 연필깎이인데요. 이렇게 뚜껑 열면은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심만 좀 뾰족하게 깎이는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연필의 나무 부분이 깎이는 타입이에요. 저는 둘 다 상관이 없어서 둘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기호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종이인데요. 얘는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어서 연습하기에도 좋고 엽서나 포스터 같은 작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종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형 라벨지인데요. 홈팩에서 나왔고 그래서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홈팩 라벨 3641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동그란 모양의 스티커로 떼어서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챕터에서 저희가 다이어리로 꾸며보고 다이어리 꾸미는 스티커를 함께 만들어 볼 건데 그때 사용할 재료예요. 자, 이렇게 클래스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색연필 일러스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색연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색연필 사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가지고 계신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을 꺼내서 보시면 색연필 하단부에 이렇게 색상표가 PC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도안에 사용되는 색상을 이 번호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색연필을 하나 골라서 종이 위에 발색을 해볼게요. 색연필을 보시면 이렇게 색칠했을 때랑 겉으로 봤을 때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색연필을 하나씩 꺼내보시고 발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 종이에다가 발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랑 색을 칠했을 때랑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색연필이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씩 다 색을 칠해보시고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색도 보시면 901번 겉으로 보기에는 검정색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칠을 해보면 검정색이 아니라 남색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약간 초록색 같이 보이지만 색을 칠해보면 굉장히 밝은 이런 형광기가 도는 아주 밝은 그린톤이죠. 이렇게 색상표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프리즈마 색연필의 특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프리즈마 색연필이랑 그리고 파버카스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가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색상으로 파버카스텔 폴리크로머스라는 유성 색연필이에요. 프리즈마 컬러는 힘이 굉장히 무른 편이라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약간 딱딱한 크레파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파버카스텔 폴리크로머스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얘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딱 봤을 때 프리즈마 컬러보다는 심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발색이 얘보다는 확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색연필 그림이 처음이신 초보자분들께서는 보통 손에 힘이 많이 약한 편이셔서 프리즈마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프리즈마는 되게 선명하고 화사한 그런 발색이 장점이지만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는 심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은은한 색상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한 그림 표현에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명하고 부드러운 질감 표현을 좋아해서 프리즈마 색연필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꽃그림을 그릴 때 아주 디테일한 그런 표현을 해야 될 때는 파버카스텔로 섬세한 선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부족하게 느껴지시면 화방에 가셔서 낱개로 원하는 색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0색을 사도 사용하지 않는 색상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2색이나 아니면 132색을 구입한 다음에 낱개로 원하는 색을 골라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시로 색연필을 깎아주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색연필이 너무 뭉툭하면 형태를 잡을 때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에 색연필을 넣어서 힘있게 굴려서 깎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색연필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간단한 선긋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원하시는 색상의 색연필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가로로 한 줄 이렇게 그려보고 세로로도 한 줄 그려주세요. 대각선으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게 선의 강약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 수업에서 식물을 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힘으로 쭉 선을 긋는 거랑 손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강약을 살리는 선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강하고 약한 선, 진하고 연한 선 이렇게 같이 하나의 선에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식물을 그릴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식물 줄기 그리실 때는 강한 힘으로만 이렇게 주는 거랑 강약을 살려서 줄기를 그리고 이따기도 강약을 살려서 그린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색칠을 다 하고 나면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 우리 수강생분들이 처음에는 선의 강약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계속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점점 좋아질 거니까요.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 강약을 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곡선으로.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도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힘으로 이렇게 같은 굵기의 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선의 강약을 살리면서 꼭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찌그러져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손에 힘을 강약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주세요. 힘을 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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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가 힘을 주면 굵은 선이 나오고 힘을 빼면 이렇게 연하고 얇은 선이 같이 나와요. 얘도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색연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손에 힘이 많이 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강약을 주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꽃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할 기법 중 하나는 점찍기인데요. 이 점찍기 기법, 톡톡이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꽃의 중심부를 잡을 때나 아니면 작은 꽃들을 표현할 때 점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톡톡 점을 찍어주세요. 손에 힘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도 저처럼 진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하면 티가 거의 나지 않아요. 손목에 힘을 딱 주시고 종이를 약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 그리고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세워서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세워서 찍으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색연필을 살짝 기울여서 종이를 꾹꾹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힘있게 강하게 톡톡톡톡 찍어주세요. 1강에서는 색연필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봤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으로 꽃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꽃그림을 그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색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주 사용하는 색들을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저는 너무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보다는 이렇게 좀 파스텔 톤의 색감을 좋아해서 은은한 핑크라든지 베이지 계열, 연보라 계열도 자주 쓰고 있고 좀 파스텔 톤의 연한 하늘색 계열도 자주 사용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꽃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런 초록 계열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줄기랑 잎사귀를 그리실 때 조금 피해야 될 그런 색들이 있다면 이렇게 형광기가 돌거나 채도가 너무 높은 그런 색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색들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식물을 그릴 때 이런 색을 사용하면 조금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색들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같은 모양 잎사귀를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주 사용하는 초록 계열로 그린 잎사귀고요. 이쪽 편에는 형광기가 돌고 좀 채도가 높은 그런 그린 톤으로 그린 잎사귀예요. 보시면 이쪽에 있는 색상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색깔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열을 사용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 표현을 좋아해서 이렇게 밝고 형광기가 도는 색깔보다는 이쪽 계열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꽃그림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쪽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연두색 계열로 줄기랑 잎사귀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약간 형광기가 도는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그려봤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아까 제가 예시로 그렸었던 이 꽃에도 한번 색깔을 바꿔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자주 사용하는 초록색이고요. 이렇게 잎사귀를 군데군데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광기가 도는 초록 계열로 보시면 꽃의 색상이랑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자연스럽겠죠. 여러분들이 색을 사용하실 때 특히나 잎사귀나 줄기를 그리는 초록 계열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색상 선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마다 다르고 그림에는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색을 사용하셔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선호하는 그런 색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색연필을 섞어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강에서는 색연필을 섞어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해서 칠해볼 건데요. 색깔은 분홍색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꽃잎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칠해주세요. 꽃잎 색을 칠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색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자, 이렇게 색이 채워졌으면 이제 조금 더 진한 분홍 색깔을 이용해서 꽃잎 안쪽에 이 진한 분홍색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었어요. 이처럼 색을 섞으실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이 갑자기 확 진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연한데 여기는 너무 강하거나 하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는 너무 진하고 여기는 너무 연하고 대비가 너무 심해 보이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좀 더 자연스럽게 칠을 하시려면 항상 얘랑 얘의 중간 톤이 필요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적당한 힘으로 살살살 이렇게 색을 칠해주시고 여기 꽃잎 안쪽 이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색을 칠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겨요. 다른 색으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이랑 분홍색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또 꽃잎을 그려볼게요. 노랑을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분홍 색깔을 섞어줄 거예요. 얘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힘을 살짝 빼서 살살살 칠해주면서 중간 톤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은 좀 더 진하게 힘을 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초록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또 꽃잎을 하나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좀 더 진한 초록 계열로 먼저 중간 톤을 만들어주시고 안쪽은 좀 더 진하게 안쪽은 좀 더 진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연한색, 처음에 썼던 이 연한색을 이렇게 덧칠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색감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덧칠을 해주면서 색연필의 거친 자국들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색을 혼색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꽃잎 모양을 하나 잡고 일단 엠보라색으로 먼저 밑색을 깔아주세요. 꼼꼼하게 잘 색을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보라 계열을 한 이쯤까지만 칠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아까 두 가지 색깔 혼색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진한 보라 계열을 안쪽에다가 칠해줄게요. 얘도 갑자기 확 진해지면 안되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펴지도록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진한 보라색, 그리고 중간 톤은 이 색깔, 그리고 나머지 밝은 톤은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꽃잎이 색칠이 됐어요. 다른 색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썼던 이 노랑 색깔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을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진한, 그러니까 오렌지빛이 도는 노란색이 있어요. 얘로 두 번째 색깔을 섞어줄게요. 한 이 정도까지만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렌지빛이 도는 색깔로 이쪽은 살살살살 이렇게, 여기도 제일 안쪽에는 진한 오렌지빛이 돌고 중간에는 이 색깔, 위쪽에는 이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섞여서 표현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색이 다양하지 않을 때 혼색을 해서 대체할 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두 가지의 색을 섞어서 10가지 색을 만들어 가는데요. 채도가 높은 색을 다른 색과 함께 섞어서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수업 키트에 포함된 낱개 색연필 중에서 이렇게 4가지 색인데요. 이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0번 먼저 이렇게 채도가 좀 높은 초록색이랑 약간 베이지 톤의 이 색상을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진한 색깔을 먼저 연하게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84번으로 똑같이 색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보라 색깔,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채도가 좀 높은 이런 여기에다가 1069번 회색깔, 연한 회색을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 채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쪽 연보라색이랑 비슷한 색이 되죠. 이렇게. 다음이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인데요. 이 색깔을 또 만들어 볼게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계열의 연한 하늘색인데요. 얘는 흰 색깔을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은 처음에 밑색으로 깔아준 색은 밝고 채도가 많이 높은데 채도가 높은 색 위에 이런 회색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회색기가 도는 베이지 계열, 하얀기가 도는 코랄 색깔, 그리고 하얀 색깔, 이 색상들을 섞어서 채도를 낮추고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상을 얘보다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처음에 깔아줬던 이 색을 더 진하게 칠을 하시면 되겠죠. 얘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색을 얼마나 진하게 까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6가지 색도 만들어 볼게요. 1014번 흰색을 힘있게 꾹꾹 눌러서 흰색을 섞어주니까 비슷한 색으로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얘가 좀 더 따뜻한 색감이고 약간 노란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피치 색깔, 얘를 섞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차이는 같은 이 928번을 섞어줬지만 얘는 되게 밝은 느낌이기 때문에 흰색을 섞었고 얘는 얘보다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노란기가 돌기 때문에 이 색깔을 써줬어요. 거의 비슷한 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색으로도 또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똑같이 칠해주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색깔 한번 볼게요. 회색을 살짝 섞어주면 채도가 살짝 낮아지면서 얘처럼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색 대신에 이 베이지 톤의 이 색을 섞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얘보다 얘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의 계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해서 채도를 조금 낮춰준 다음에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한 색들을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여러가지 모양의 꽃잎과 잎사귀 형태 잡기를 배워볼게요. 챕터 2에서는 꽃그림의 기초적인 부분을 자세히 다룰 건데요. 먼저 꽃잎과 잎사귀 형태를 잘 잡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꽃잎 그림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8가지 종류의 꽃잎을 준비해봤어요. 하나씩 같이 그리면서 따라해볼게요. 자, 먼저 요거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잎 모양이에요. 이렇게 선의 강약을 살려서 그렸어요.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챕터 1에서 배웠던 선의 강약인데요. 꽃잎을 그릴 때 선의 강약을 살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힘으로 그리는 꽃잎이랑 손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강약을 살려준 꽃잎 모양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선의 강약을 살린 꽃잎이 더 자연스럽고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나요. 선의 강약을 살리실 때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이 뚝뚝 끊겨 보이는 이런 표현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너무 어색해지기 때문에 선을 이어주는 느낌이 돼 점점 선이 굵어지고 얇아지면서 표현이 돼야지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뚝 끊기면 부자연스러우시니까요. 계속 연습을 하면서 교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양의 꽃잎을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인데요. 아까 그렸던 꽃잎에서 끝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하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끝에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세 갈래로 나눴죠.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끝부분이 4개, 5개, 6개 이렇게 점점 개수를 늘려가면서 꽃잎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꽃잎 길이를 길게 늘리고 짧게 줄이는 방법으로도 다른 모양의 꽃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색연필을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칠하는 방법이에요. 형태를 잡아주는 것 대신에 이렇게 칠을 하면서 꽃잎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얘는 색연필을 동글동글 굴려주는 거는 아까 얘랑 똑같은데 좀 뾰족한 심으로 색연필을 굴렸다는 이런 느낌이 나게, 손자국이 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거는 선을 쏙쭉 그으면서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길쭉하고 굉장히 얇은 모양의 꽃잎을 그릴 때도 이렇게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해도 되지만 작은 꽃을 그릴 때는 그냥 한 번에 칠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꽃부분이 굉장히 뾰족한 그런 꽃잎 모양인데요.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처음에 그린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졌지만 얘 같은 경우는 꽃잎이 안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위아래는 뾰족하고 중심 부분은 통통한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제 잎사귀 형태 잡기로 넘어갈게요. 가장 기본적인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이 모양은 아까 꽃잎 형태 잡을 때랑 비슷하죠. 역시나 선의 강약을 이렇게 살려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길이를 길게 빼도 되고 이렇게 짧아져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잎사귀 끝이 이렇게 조금 뭉툭한 모양의 잎사귀인데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둥글게 막아주세요. 세 번째로는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형태의 잎사귀예요.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한 모양의 잎사귀인데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고 많이 연습하시면은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처음에 이 모양 잡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바로바로 이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양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잡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살짝 연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인맥까지 같이 넣어볼게요. 중간 인맥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빼낼 수 있겠죠. 뾰족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빼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살짝만 넣고 다시 삐져나오고 살짝만 넣고 다시 삐져나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 모양은 바늘처럼 뾰족한 잎사귀 모양인데요. 얘는 일단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신 다음에 위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형태예요.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 그어주면 이런 모양이고 아까 저처럼 살짝 곡선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또 다른 느낌의 잎사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모양을 또 그려볼게요. 얘는 선을 하나 이렇게 잡고 제일 위에 잎사귀, 다음 양옆에 잎사귀 2개씩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엄청 작은 꽃을 그릴 때도 잎사귀가 필요하니까 작게 하나 그려주고 인맥 잡아주고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꽃잎과 잎사귀의 형태를 잡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선에 강약을 줄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로 꽃을 그려볼게요. 꽃을 그릴 때는 항상 중심을 먼저 잡고 이 중심을 기점으로 꽃잎을 채워줄 거예요. 중심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점을 톡톡톡 찍어서 표현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제일 처음에 배웠던 기본 모양의 꽃잎으로 4개를 채워볼게요. 처음에는 꽃잎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중심에 4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꽃잎을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갑자기 길이가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길어지거나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겠죠. 이제 꽃잎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꽃 모양을 연습해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4개를 그렸죠. 이제 5개, 6개, 7개 이렇게 개수를 늘려볼 거예요. 수강생분들은 꽃잎 5개가 있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5칸을 먼저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맞게 꽃잎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개를 그려볼게요. 6개도 그 다음에 이제 7개. 점점 꽃잎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꽃잎도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야겠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연습한 여러가지 꽃 모양으로 한번 바꿔서 그려볼게요. 하트 모양의 꽃잎 뒤로 4개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에서 3갈래로 나눠지는 거 했었죠.
둘, 셋. 그 다음에 선으로 그리는 대신에 색을 먼저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동글동글 굴려서 이렇게 꽃잎 4개. 색연필을 동글동글 굴리는데 얘랑은 다르게 조금 더 뽀글뽀글한 느낌으로 이렇게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을 쭉쭉 그어서 표현하는 것도 배웠었죠? 그리고 길쭉한 꽃잎 모양도 그려볼게요. 얘는 아주 길쭉하기 때문에 4개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꽃잎 끝이 뾰족한 모양인 상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성된 여러가지 꽃 모양에 다양한 모양의 잎사귀를 넣어볼게요. 이런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잎사귀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 잎사귀 끝이 동글동글한 모양의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잎사귀 끝이 뾰족뾰족하게 갈라져 있는 모양,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잎사귀가 여러 개 달려있는 모양, 그리고 크기가 작은 잎사귀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형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색칠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꽃들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색칠편에서 이 꽃들과 잎사귀들을 다 칠해볼 거예요. 이 강 들으실 때 이 그림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그린 그림들은 꼭 챙겨주세요. 이 강에서는 1강에서 배운 형태로 색칠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꽃잎색을 입힐 때 방법은 꽃잎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선을 그어주면서 색을 입혀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의 방향을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그어주면서 계속 색을 입혀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남는 여백 부분은 색연필을 둥글둥글 굴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메꿔주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선의 방향을 이렇게 가로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채우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처음에 형태를 잡아준 이 선보다 안쪽의 색이 너무 연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잡은 이 형태의 선이 색을 칠하면서 사라지도록 꼼꼼하게 칠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꽃잎 안쪽에만 색이 들어가고 끝쪽에는 하얀색인 꽃들도 있어요. 선을 그어줄 때 안쪽에만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손의 길이를 너무 일자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는 것보다 끝에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이 안쪽의 색깔도 이 끈 모양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곡선으로 그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끝에 모양에 맞춰서 곡선이에요. 반대로 꽃잎 끝에만 색이 들어간 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선을 그어주고 끝쪽에 다 색이 꼼꼼하게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색연필을 한 번 더 굴려서 꼼꼼하게 다 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가지 이상의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혼색하기 편에서도 했었죠. 처음에 밑색을 이렇게 깔아주고 좀 더 진한 색감을 이쪽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것도 칠해볼게요. 얘처럼 안쪽에만 색을 준 방법으로 칠해볼게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선을 계속 그어주면서 전체적인 색칠 영역은 일자가 아니라 둥글게. 그러면 선이 이쪽 선이 제일 길고 점점 옆으로 갈수록 짧아지겠죠. 이제 잎사귀를 칠해볼게요. 1강에서 그렸던 잎사귀 모양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모양, 꽃잎과 마찬가지로 선을 쭉쭉 그어주면서 색을 채워주세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선을 쭉쭉 그어주고 이제 남는 부분은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인맥이 있는 잎사귀도 있죠. 이런 잎사귀 모양을 칠하실 때는
살짝 틈을 만들어서 인맥을 하얀색 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띄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살짝 덧칠을 해서 약간 보일 듯 말 듯하게만 표현을 해주세요. 너무 명확하게 하얀 선이 딱딱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끝에가 갈라져 있는 모양의 잎사귀를 칠하실 때는 얘랑 똑같이 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맥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얘랑 마찬가지로 한쪽 먼저 칠하고 살짝 띄어서 틈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색을 칠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띄어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칸이 너무 넓어지면 살짝 색을 덧칠을 해서 보일 듯 말 듯하게. 처음에 잡아준 이 중간 인맥은 한 번 더 라인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여러 개 달린 줄기를 칠할 때는 그냥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동글동글 색연필 굴려주시면서 칠을 해주시면 돼요. 특별한 그런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색을 채워주세요. 이제 일강에서 연습했던 여러 개의 다양한 코스를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색을 칠해보고 잎사귀도 칠해볼게요. 일단 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 잎사귀도 제일 기본적인 모양으로 선을 촉촉 그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안쪽에만 색이 들어간 꽃잎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끝에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동그랗게 표현을 해줬어요. 잎사귀는 인맥이 보이는 잎사귀로 이렇게 인맥 먼저 잡아주고, 틈을 살짝 만들어서 칠을 해주고, 살짝 덮어주고, 마무리는 중간 인맥 한 번 더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크기가 작은 잎사귀를 그리실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시려면 인맥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색을 칠하면서 살짝 띄어서 인맥, 살짝 띄어서 인맥 이렇게 바로 칠해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색을 칠하고 살짝 띄어서 다시 또 색을 칠해주고, 또 살짝 띄어서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덧칠해주고, 안쪽에 중간 인맥 한 번 더 정리. 얘는 바깥쪽에 색을 넣어볼게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쭉쭉 그어주고, 그리고 잎사귀는 끝에가 뾰족뾰족한 모양의 잎사귀예요.
다음에 얘는 색깔을 두 가지로 섞어서 해볼게요. 색을 섞으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났어요. 지금 얘는 이미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만 색을 칠해볼게요. 동글동글 굴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색이 다 칠해진 꽃들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갈색깔로 꽃잎 안쪽에 이 노란 중심부 쪽 외곽을 톡톡톡 찍어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색을 칠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 노란 부분이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외곽에 점을 톡톡 찍어서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용한 갈색은 조금 짙은 밤색이에요. 나머지 꽃들도 아까 배웠던 색칠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서류화라는 꽃을 그려볼게요. 서류화는 이렇게 생긴 꽃이고요. 봄이 되면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꽃이에요. 먼저 그리기 전에 형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중심을 이렇게 먼저 노란색으로 잡아주고요. 꽃잎은 저희가 첫 번째 배웠던 기본 모양에서 길이만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5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잎사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배웠던 잎 끝이 둥근 모양 있죠? 이런 모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잎맥은 하나씩만.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연한 회색깔로 꽃잎 5장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꽃결을 살짝 이렇게 잡아줄게요. 선을 2개씩 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두 색깔로 안쪽에 점을 꼭 찍어주시고요. 갈색깔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짧은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연한 노란색으로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꽃잎을 채워주시면 돼요.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연한 색으로 외곽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꽃결 짧은 선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얘도 동그라미를 5개 그려줘서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굳이 형태를 먼저 잡고 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색을 칠하면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얘는 발색깔 말고 핑크색을 좀 더 진한 핑크색으로 꽃잎 사이사이에 짧은 선을 그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꽃결도 마찬가지로 얘는 연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꽃 사이사이 허전해 보이는 부분에 잎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은 줄기를 이렇게 채워서 손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꽃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2강에서 여러 가지 꽃잎의 모양과 잎사귀 모양을 잡고 색칠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 강의에서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이번 수업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7가지 작은 꽃들을 그려볼게요. 일단 연두색으로 점을 하나 작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꽃잎을 4장 그릴 거예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색을 칠하면서 이렇게 꽃잎 모양을 잡아주세요. 초록색으로 꽃 받침을 먼저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그리고 좀 더 진한 핑크색으로 꽃잎과 꽃 사이에 이렇게 짧은 선을 그어주시고요. 꽃잎 앞쪽에도 꽃결을 짧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갈색깔로 이 안쪽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점을 찍듯이 꾹꾹 눌러주면서 살짝 터치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꽃을 옆에다가 하나 더 달아볼게요. 그리고 잎사귀는 그냥 작은 기본 모양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제 꽃잎 5개짜리를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작은 동그라미 만들어주시고요. 연한 하늘색으로 꽃잎 5장을 이렇게 동글동글 색을 칠해주면서 바로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갈색깔로 안쪽을 좀 더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란색 부분 외곽을 점으로 톡톡 찍어주시고요. 초록색깔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짧은 선을 그어서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갈색으로 꽃잎 결을 살짝만 살려줄게요. 그 다음에 살짝 꽃 받침이 이렇게 보이게 초록색으로 터치해주시고 다시 갈색으로 얇게 라인 그려주시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작은 잎사귀들 그려줄게요. 다음으로 그릴 꽃도 꽃잎이 5장인데요. 꽃잎 모양을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그려볼게요. 꽃잎 끝쪽이 많이 갈라져 있는 모양으로. 두 개씩 갈라진 것도 있고 3개씩 갈라진 것도 있어요. 총 5개. 이렇게 그려줬고요. 색칠은 안쪽에만 칠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초록색깔로 노란 부분 외곽을 점을 톡톡 찍어주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 선 그려줄게요. 그리고 반색깔로 꽃결을 살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받침 좀 만들어주고 줄기까지. 잎사귀는 작은 이파리들이 많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갈색깔로 살짝 이음새 부분을 정리를 해줬어요. 다음에도 꽃잎이 5장인데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중심 부분 만들어주시고 연한 핑크색으로 얘도 꽃잎 5장. 모양은 하트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 5개 그려주시고 색칠까지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더 섞어서 안쪽에 칠해주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좀 더 진한 핑크색을 이용해서 안쪽에만 이렇게 색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갈색깔로 중심 부분 톡톡톡 찍어서 또렷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보라색으로 줄기 맞추고 잎사귀는 끝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해볼게요. 이쪽 부분에 꽃 같은 부분도 살짝 보이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귀여운 펜지꽃 모양을 그려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노란 동그라미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색깔은 연보라 색깔로 꽃잎을 하트 모양으로 그려줄 건데 아까랑 조금 방법이 달라요. 일단 양옆에 하트 모양으로 두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트 모양으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쪽에는 하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의 꽃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색칠은 보라색으로 안쪽에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뒤쪽에 있는 꽃잎은 다시 연보라색으로 들어가서 아주 끝쪽에는 색을 칠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다시 보라 색깔로 들어와서 이 부분 살짝 꼭 결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잎사귀는 끝이 좀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들어갈 건데요. 얘는 처음부터 일단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인맥 그리고 바로바로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느낌으로 채워주고 살짝 띄워서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작은 잎사귀를 그리실 때 훨씬 더 편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잎사귀 모양을 잡고 인맥을 그려주고, 이렇게 인맥을 먼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색을 칠하고 살짝 띄어서 또 칠해주고 띄어서 칠해주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꽃잎 개수를 더 늘려볼게요. 연두색으로 꽃 중심을 채워주세요. 아까 저희가 그렸던 꽃의 중심보다는 훨씬 크기가 커졌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연보라 색깔로 꽃잎 8장을 그려줄게요. 둥글둥글 이렇게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꽃잎 8장이 채워졌고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끼리 많이 붙어있어요. 보라 색깔로 꽃 중심 부분에 점을 톡 찍어주시고요. 이 중심부가 또렷해져야 되기 때문에 점으로 톡톡톡 외곽을 살살 찍어주세요. 그리고 꽃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도록 짧은 선을 그어서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핑크색 연한 분홍색을 살짝 섞어줄게요. 여기 외곽 쪽에. 이렇게 꽃잎 8개의 꽃송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작은 데이지 꽃을 그려볼게요. 얘는 꽃잎 개수가 많고 꽃잎 모양도 얇고 길쭉한 모양이에요. 일단 노랑 색깔로 중심부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시고요. 꽃잎을 선을 긋듯이 채워주시면 돼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형태를 먼저 잡아놓고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덧칠을 해가면서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개수는 뭐 10개 아니면 9개 정도 되는데 개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꽃잎이 어떤 거는 너무 길어지고 어떤 거는 확 줄어들거나 하면 어색해지겠죠. 최대한 길이를 다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다음 부분은 초록 색깔로 중심 외곽 부분을 톡톡톡 잡아주시고요. 꽃잎 사이사이 이 부분도 살짝 선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한 번 더 톡톡톡 해주고 꽃잎 안쪽에 이렇게 선을 살짝 그어서 꽃결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와서 이런 꽃잎 사이사이 공간에 작은 잎사귀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꽃을 같이 그려볼게요.